안녕하세요, 소장님. 저희가 오늘은 이제 부천 지역 답사를 왔는데요. 부천 지역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부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 요기조기TV 박중현입니다. 오늘은 부천의 다양한 개발 호재를 통해서 부천의 현재 가치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자료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목차를 보면 부천시 위치와 교통, 그리고 부천시 중상동 주요 상권 및 편의시설, 그리고 부천시의 개발 호재, 부천시의 리딩 단지, 그리고 매매 지수와 전세 수급 동향을 통해서 최근 분위기를 알아봤고, 그래서 부천시 부동산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봤습니다. 먼저 부천시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천시는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있는 이곳으로서 좀 더 크게 확대를 해보면 지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교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상동 위주로 다시 지도를 확대를 해봤는데요.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1호선은 역곡, 소사, 부천, 중동, 송내역, 7호선은 까치울, 종합운동장, 춘의, 신중동, 시청, 상동역이 있으며 1호선은 이 위치에 있고 7호선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부천 IC가 이 위치에 있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IC와 송내 IC가 각각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버스터미널 소풍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중상동의 주요 상권 및 편의시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중동역 인근에 롯데백화점이 있고 시청역 인근에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그리고 상동역 인근에 세이브존과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과 가톨릭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은 각각 이곳과 이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할 예정인데 옥길지구에 스타필드 시티 부천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개발 호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GTX-B와 GTX-D가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건설될 예정이고 소사대곡선으로 인해서 소사동과 부천 종합운동장 그리고 원종동 인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며 대장 홍대선은 부천 대장에서부터 홍대 입구로 대장, 오정, 원종, 고강동 인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신구로선으로 시흥대하에서부터 목동역까지 가는 것으로 옥길지구가 혜택을 보고 제2경인선은 청학과 노원사로 연결이 되며 옥길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부천 도시개발계획을 보겠는데요.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있고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천 대장신도시, 부천 역곡 공공주택사업, 오정동 군부대 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 도심복합사업으로는 역세권 주거상업 고밀지구로는 소사역에 한 곳, 중동역에 두 곳에 진행될 예정이고 준공업 주거산업 융합지구로는 송내역에 한 곳에 진행될 예정이며 저층 주거지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는 원미동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각각의 내용을 보면 먼저 GTX-B와 GTX-D 사업을 알아보겠는데요. 이 지도에서 GTX-B 라인은 이 황토색 라인으로 송도에서부터 마석까지, 그리고 GTX-D는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GTX-B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해서 2029년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노선은 송도에서 마석까지, 역수는 13개 내지 14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GTX-D는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으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사대곡선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사업 구간은 부천 소사역에서 김포공항 그리고 고양 대구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정거장은 5개 중에서 부천에 부천종합운동장역과 원종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조 5,251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대장 홍대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원종동에서 홍대 입구까지 지나가는 원종 홍대선이 예상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발표가 된 것은 부천 대장지구에 새로운 역이 생겨서 결국은 대장 홍대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구로선을 보겠습니다. 이곳이 대장 신도시가 되겠고요. 원종역에서 대장 신도시까지 새롭게 연결이 돼서 이곳이 대장 홍대선이 되겠습니다. 신구로선은 이 옥길지구가 이곳에 위치하는데요. 시흥대하에서부터 시작해서 옥길, 황동, 온수, 봉동, 대봉, 고처, 양천구청, 옥동까지가 되는 이곳이 신구로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로선과 제2경의선이 교차점이 옥길지구가 되겠는데요. 이 지역이 옥길지구가 되고 이 지역이 옥길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길지구에는 신구로선과 제2경의선이 교차가 되는 큰 호재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옥길지구의 특징을 보면 2020년 12월에 완공되었고 면적은 40만 평으로 공동주택 9,390세대 중 임대주택이 3,561세대로 주변에 친환경 녹색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 주거 위주의 신도시가 아닌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6개의 자족시설 부지가 있고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위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옥길지구 구성을 보면 9,390세대 중 임대아파트가 3,561세대고 상업시설로는 스타필드 시티와 퀸즈파크 옥길이 있으며 6개의 지식산업센터 위주로 조성이 되고 있고 교육시설로는 옥길 산들초와 버들초가 있으며 옥길 중학교와 2023년에는 옥길 고등학교가 개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로는 부천 소사경찰서, 별빛 마루도서관, 옥길문화체육센터가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 교통은 역곡역이 2km 정도 떨어져 있고 소세울역이 2.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전철 호재로는 신구로선과 제2경의선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이 11개 구역이 있고 조합 설립 인가가 2곳, 사업 시행 인가가 1곳, 관리 처분 인가가 1곳, 착공이 2곳, 해제가 4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21개 구역이 있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가 1곳, 사업 시행 인가가 1곳, 준공이 1곳입니다. 그리고 가로주택은 62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합 설립 및 지정 개발자가 52곳, 사업 시행이 3곳, 공사 착공이 7곳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은 22개 구역인데요. 조합 설립이 16곳, 사업 시행이 2곳, 공사 착공이 2곳, 준공이 2곳이 되겠습니다. 본 자료는 2021년 6월 28일 부천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근거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사업 목적은 역세권 개발을 통한 문화산업, 주거, 업무 등 복합 기능을 유지하는 개발 사업으로 위치는 춘희동 8번지 인근입니다. 그리고 주거용지로는 임대아파트가 1,005호, 연립주택이 30호, 주상복합이 401호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곳이 되겠는데요. 특징으로는 쿼드러플 역세권이 기대가 되는 것으로 현대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2023년에는 소사 대곡선이 완공될 예정이며 GTX-B와 GTX-D가 연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입니다. 위치는 인천과 부천의 접경지역에 있으며 기간은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고 교통의 중심으로서 제1경인고속도로와 서울의학순환고속도로 그리고 지하철 7호선 역세권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문화산업 융복합 센터 건설을 통해서 소니 픽처스,
EBX 등 국내외 28개사를 유치를 하고 기대 효과로는 AR, 증강현실, VR, 가상현실, 글로벌 IP 등 첨단 콘텐츠 관련 다양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대장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부천IC 위쪽에 있는 이곳으로서 2029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공급 세대는 2만 세대고 2021년 하반기에 사전 분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천 영곡 공공주택 사업으로서 위치는 까치울역에서부터 역흥역까지 이 도로변 양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고 5,452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그 중에서 공공주택이 3,262세대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 900세대의 사전 분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정동 군부대 이전 및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천IC 상단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으로서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면적은 군부대 33만 제곱미터와 자연녹지지역 23만 제곱미터 이 지역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3,700세대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주택 분양은 2024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천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역세권 주거상업 고밀지구로는 소사역 북측 이곳에 그리고 중동역 동측 이곳에 그리고 중동역 서측 이곳에 진행될 예정이고 준공업 주거산업 융합지구로는 동래역 남측 이곳에 진행될 예정이며 저층 주거지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는 원미사거리 북측 이곳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을 지도로 다시 표시를 해보면 역세권 주거상업 고밀지구와 준공업 주거산업 융합지구 그리고 저층 주거지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가 있는데 먼저 부천 소사동 소사역 북측이 이곳에 진행될 예정이고 부천 중동 중동역 동측은 이곳 부천 상동 중동역 서측은 이곳 부천 송내동 송내역 남측은 이곳 부천 원미동 원미사거리 북측은 이곳에 건설될 예정이며 부천 소사역 인근에는 1282세대 중동역 동측에는 1680세대 중동역 서측에는 1766세대, 송내역 남측에는 2173세대, 원미사거리 북측에는 1330세대, 합계 8230세대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천의 리딩 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활용해서 기간은 2020년 10월과 2021년 3월 총 6개월 동안에 부천시 아파트 1764 거래건 중 최소 4건 이상 거래한 아파트 대상으로 해서 전원면적 34, 35제곱미터 중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아파트 단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레미안 부천 중동이었고 두 번째가 상동 스카이뷰 자이였고 세 번째가 오킬 후반 베르디움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째가 제이드 카운티 2단지였습니다. 그래서 1등으로 선정된 레미안 부천 중동의 매매 전세 시세를 보면 실거래가 하한가로는 8억 8천, 상한가로는 9억 2,500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9억 5천에서 10억 9천까지 유지가 되고 있으며 1년 전 대비 21.62% 상승을 했고 3년 전 대비 67.8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하한가로는 5억 1천, 상한가로는 6억에 거래가 됐으며 최근에는 34평형의 전세는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최근 분위기를 알아보겠는데요. 매매 수급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2021년 6월 21일 기준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매매 우위 지수는 0에서부터 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 즉 매도자 우위 시장을 100 미만일 경우에는 매도자가 많다. 즉 매수자 우위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 파란색이 서울의 매매 우위 지수인데요. 연초에는 서울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다가 점차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됐으며 지금은 점점 다시 100 인근으로 유지가 돼서 점점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붉은 라인은 경기도의 매매 우위 지수인데요. 연초에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다가 점점 떨어졌다가 다시 5월 31일 인근부터 다시 매수자가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은 전세 수급 동향을 보겠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0에서부터 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파란색은 서울인데요. 서울은 연초에 176.3으로 공급 부족이 매우 심각했다가 점진적으로 완화됐지만 다시 최근에는 공급 부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바뀌었고 경기도는 연초부터 계속 꾸준하게 공급 부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기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 현재 부천도 전세가 어마어마하게 부족한 것으로 이 경기도의 전세 수급 동향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부천 아파트 거래량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달까지 자료를 활용했는데요. 먼저 2011년 5월달에는 부천 아파트가 576건 거래됐다가 최근 2021년 4월달에는 888건을 거래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817건 거래가 되고 있으며 2018년 10월에는 1870건, 2020년 3월에는 1897건으로 평균 대비 한 두세 배 정도 많이 거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 아파트에 대해서 서울 시민과 외지인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봤습니다. 이 파란색이 서울 시민들이 부천 아파트를 매수하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1년 5월달에 87건에서 2021년 4월달에는 214건으로 두세 배 정도 증가했고요. 이 붉은색은 외지인이 부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으로서 2011년 5월달에는 153건이었고 2021년 4월달에는 346건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서울 월평균은 114건이었다가 최근에는 214건으로 점점 증가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외지인 월평균 거래량은 213건으로 대부분 요즘에는 213건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에는 651건, 2020년 3월에는 551건으로 평균 대비 3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량을 봤습니다.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달까지 총 120개 월별 거래량을 12개월 단위로 총 10등분하여 각 구간별 평균 거래량 변동 추세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2011년 5월달부터 2012년 4월달까지 1년 동안에 보면 부천에서 552건의 아파트가 거래가 됐는데 그 중에서 서울 시민들이 63건을 매입을 했고 그리고 2012년 5월달부터 2013년 4월달까지는 서울 시민들이 52건, 최근에는 199건을 거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시도의 기타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거주자가 매수한 건을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128건으로 1과 2를 합치면 거주자와 투자 목적의 거래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118건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는 3배 정도 증가한 327건을 외지인들이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평균은 서울 시민들이 114건을 매수를 했고 투자는 213건을 매수를 했으며 최근엔 190건으로 평균 대비 75% 상승을 했고 투자 목적은 10년 평균 대비 53%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듯 서울과 외지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자료들을
그래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10개 구간 중 2015년 구간부터 꾸준하게 증가세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서울인데요. 서울은 월 평균 114건으로 최근 1년간 10년 평균 대비 75% 상승을 했고, 이 붉은 선은 외지인의 월 평균 213건으로서 꾸준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1년간 데이터는 327건으로 10년 평균 대비 53% 상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거주자의 거래량이 증가한 지역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2021년 4월 달에 아파트 매매 건수를 봤는데요. 부천시가 첫 번째로 214건을 서울 거주자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전체 부천시에서 4월 달에 888건의 아파트가 거래된 중에서 24.1%가 서울 사람들이 매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아파트 중 외지인 투자 증가 지역을 보면 부천시가 세 번째로 전체 888건 중 38.9%를 외지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4개월 동안의 누적 아파트 매매 건수 중에서 서울 거주자들이 어디를 많이 매수했는지를 본 자료였는데요. 부천시가 세 번째로 1월달부터 4월달까지 4개월 동안 부천시에서 3,545건의 거래 건수 중 약 24.7%인 875건을 서울 거주자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외지인 투자 증가 지역인데요. 부천시가 1391건으로 전체 3545건 거래 중 39.2%인 1391건을 외지인들이 매수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1월 첫 번째 주 대비해서 2021년 6월 네 번째 주까지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 자료를 봤는데요.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이 시흥시로서 24.3%, 두 번째가 동두천시, 인천 연수구, 의정부시, 고양시, 의왕시, 부천시는 상대적으로 안 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측 자료는 이 붉은색이 GTX A 라인이고 현재 건설 중입니다. 그리고 GTX B는 황토색으로서 부천 송도에서 마석까지, 그리고 GTX C는 덕정에서부터 수원까지, 그리고 GTX D는 김포 장기에서부터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예상이 되는데요. 시흥시가 가장 많이 오른 이유는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 호재로 인해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알 수가 있고, 다음은 동두천시가 두 번째로 GTX C 때문에, 인천 연수구는 GTX B, 의정부시는 GTX C, 고양시는 GTX A, 의왕시는 GTX C, 부천시는 GTX B와 GTX D까지 두 가지가 겹쳐있는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수도권에서 올 상반기에 많이 오른 지역의 공통점은 GTX 노선 관련된 지역에서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천시는 특이하게 GTX 더블 역세권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많이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부천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 10년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부천시의 다양한 개발 호재 때문에 상승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내용은 철대사업 호재와 종합운동장역 역세권 개발, 영사분화 산업단지 등 다양한 호재와 또 부천 도심 복합사업 등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과 외지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부천 아파트는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설명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부천시 내에서 좀 인기가 있는 학교 어디가 있을까요? 제 개인 유튜브 부천 요기조기 TV에 올려놨는데요. 흔히 학세권이라고 하는데 네. 부천의 학세권은 좋은 고등학교를 많이 보내는 그런 중학교인데 여기 상동역 인근의 석천중학교와 상일
중학교 이 두 곳이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순위에 오르는 학세권 중에서 부천 일신중학교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학세권으로는 여기 신중동역 인근의 계남중학교 이쪽도 많이들 보내고 있고요. 또 심원중학교 이쪽도 좋은 고등학교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대부분 신도시 인근의 이쪽과 이쪽 그리고 이쪽에 좋은 고등학교를 많이 보내는 이쪽이 학세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학원가는 어디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부천의 학원가는 이 지도에서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쪽에 학원가들이 있고 특히 요 상동 이쪽에 그러니까 석천중학교와 상일중학교 인근에 이쪽에 많은 학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 부천시 내에도 자체 일자리가 있나요? 부천시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어떻게 얘기를 해나. 부천시에는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네. 이 보라색이 공단입니다. 네. 그래서 공단 지역에 많은 일자리들이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AR과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된 메타버스가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이쪽에 2026년이면 영상문화사단지가 완공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또한 이쪽에 상동과 중동에 호재로 작용하리라 예상됩니다. 지금 이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베드타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천시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디로 출퇴근을 많이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천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1호선도 있지만 7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7호선의 장점은 한 번도 갈아타지 않고 바로 강남권으로 한 40분이면 출퇴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7호선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강남권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또 1호선을 통해서도 뭐 서울이나 그쪽으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최근 교통 이런 호재들이 많은데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 그 지역이 역세권으로 좀 인기가 있고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지역은 좀 아직까지 이제 미개발지가 많고 그래서 이제 아마 주변에 좀 찾아봤더니 여울지구 정도밖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곳이 없는데 아마 이제 이런 호재들이 미리 반영되다 보니까 여울지구 같은 경우는 아마 시세가 많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매매가나 전세가 좀 현황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과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예상되는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유튜브에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천 종합운동장역 인근에 살 데가 있는지 전화가 많이 왔는데요. 문의도 많이 왔고 그래서 보면은 현재 거래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호가는 많이 오른 상태고 지금 열 휴먼시아 3단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가 30평대가 9억 한 5, 6천, 6, 7천 정도의 호가가 돼 있고요. 전세는 5억 2, 3천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부천시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또 부천시에서 새로 건설되고 있는 곳이 부천시청 바로 옆에 유유지가 있는데 이쪽에 프로지오 센트럴파크는 이미 분양이 돼서 입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중동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네. 내년 초에 완공될 예정인데 여기가 분양가가 한 30평대 평균 한 7억 정도 됐는데 피가 지금 7억에서 8억 정도 나와 있고요. 실제로는 거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부천의 소형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싸다는 인식들이 있어서 네. 특히 2월달, 3월달쯤에는 여기 신중동역 요 인근에 소형 아파트들이 꽤 많았는데 이게 2월달쯤에는 한 2억 정도였다가 불과 한 한두 달 만에 50% 정도 상승한 3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요즘에는 갭 투자하려고 하는 손님들이 많이 전화가 오는데 네. 아예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당시 2월 초만 해도 갭이 한 5, 6천 정도면 샀었는데 네.
이제는 1억 5천 이 정도 있어도 매물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갭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이 없기도 하고 네. 지금 전세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 굉장히 없는 편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전세 수급 지수가 거의 170, 180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요. 그다음에 전세 찾는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보면은 부동산 몇 군데다 전화를 해놓고 네. 미리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가 나오면 꼭 좀 전화해 달라고. 그럴 정도로 전세가 아주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설명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